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관절이 아프거나 이유 없이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우리 몸속에 만성 염증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의학계에서는 만성 염증을 병의 씨앗이라고 부를 정도로 각종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18가지 음식만 제대로 드셔도 이 무서운 만성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며칠 전 제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65세까지 만성 관절염과 고혈압, 당뇨병으로 고생하셨다고 해요. 매일 7, 8개의 약을 드셔야 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과 어깨가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드셨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해서 30분은 지나야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세요. 그런데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염증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 더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라고 경고하셨다고 해요. 그때 할아버지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의 조언을 받아서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매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1년 후에는 복용하던 약의 개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은 관절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혈압과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편지에서 음식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써주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염증을 줄이는 음식 18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정보들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만성 염증이 왜 병의 씨앗이라고 불리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증 자체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상처가 나거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일으키는 방어 작용이죠. 이런 급성 염증은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성 염증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몸 곳곳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만성 염증은 관절염,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정말 무서운 질병의 뿌리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동안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되어서 만성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다면 이런 만성 염증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염증을 늘릴 수도 있고 반대로 염증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18가지 음식을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특히 이 카테킨은 대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을 줄여서 대장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경북대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녹차가 염증성장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하루에 2~3잔의 녹차를 꾸준히 드시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 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가장 효능이 좋은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하면 염증이 암세포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로 만들어 드시면 항염증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닭고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는 염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는데 닭고기는 예외예요.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에는 셀레늄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암세포가 종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닭고기 속 리놀렌산은 필수 지방산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서 심혈관계 질병 예방에도 도움을 줘요. 다만 닭껍질은 포화지방이 많으니까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사과예요.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어서 몸속 염증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식이섬유소가 풍부해서 대장에 쌓인 음식물을 묽게 하고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여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몸속 노폐물 청소에 도움을 주고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염증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염증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켜서 유방암과 폐암 예방에도 도움을 줘요.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드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각종 염증 질환을 일으키는 단백질 작용을 억제해서 무릎 골관 저렴,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과 염증을 줄여줘요. 치과 수술 후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귤입니다. 귤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해요. 귤의 비타민C 함량은 사과의 20배에 달합니다. 또한 귤에는 다른 채소나 과일에는 없는 메톡시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특히 염증에 대항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EPA와 DHA라는 두 가지 강력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암과 심장질환, 천식, 자가면역 질환 위험을 낮춰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선 요리를 드시면 좋은데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청어, 멸치 같은 기름진 생선이 오메가3의 최고 공급원입니다. 아홉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마늘에 열을 가하면 항염증 효과가 더욱 증강됩니다. 마늘에는 황화합물이 많이 들어 있어서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건강을 좋아지게 만들어줘요. 하루에 마늘 두세 쪽 정도를 요리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열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섭취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지방 중 하나예요.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이부프로펜처럼 염증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소나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드시면 염증 감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11번째는 버섯류입니다. 특히 표고버섯에는 신체의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고 감염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이 들어있어요. 항균성이 있어서 암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다당류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으로 인해 생기는 면역 손상 현상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12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아스피린처럼 염증과 싸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베리류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한데 이것은 대표적인 항산화제이자 항염증제예요. 연구에 따르면 염증을 증가시키는 서구식 아침 식사를 할 때도 딸기 주스를 마시면 나쁜 효과를 상쇄한다고 해요. 13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들어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 보충제는 아스피린처럼 염증 효소를 억제한다고 해요.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염증을 줄여줍니다. 포도에는 염증을 줄이는 데 좋은 또 다른 성분인 안토시아닌도 들어있어요. 14번째는 콩류입니다. 두부 같은 콩으로 만든 식품에는 이소플라본과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콩 식품을 섭취하면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고 해요. 두부, 된장, 콩나물 등을 식단에 쉽게 추가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은 콩 제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5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장 건강은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김치, 요구르트, 독일식 김치인 사우어크라우트 등 발효식품은 항염증 식단에 속합니다.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은 염증 억제 외에도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16번째는 호박입니다. 호박에는 몸속에서 녹방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인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세포와 DNA에 손상을 줘서 질병의 싹을 만드는 유해 산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호박에는 피부와 폐의 염증 상태에 효과적인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요. 17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혈압을 낮추고 스태미나를 증강시키는 효능이 있으면서 동시에 염증을 퇴치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염증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마지막 18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에는 항염증 효과가 큰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비타민 C와 비타민 K, 엽산, 섬유질,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전반적인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18가지 음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을까요? 우선 매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빨간색 토마토, 보라색 포도, 녹색 케일, 주황색 호박 등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골고루 드시면 여러 종류의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녹차 한 잔과 함께 베리류가 들어간 요구르트를 드시고 점심에는 연어나 닭고기와 함께 다양한 채소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드세요. 저녁에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나 마늘이 들어간 요리, 그리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요리할 때도 몇 가지 팁이 있어요.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 마늘은 으깨거나 잘게 썰어서 10분 정도 놔둔 후에 요리하면 항염증 성분이 더 많이 나와요. 견과류는 볶지 말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녹차는 80도 정도의 물에 우려내야 카테킨이 잘 우러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 육류, 정제된 설탕, 트랜스지방,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이 들어간 음식들은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나 과자, 케이크, 튀김 음식 등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염증 감소 효과를 높이려면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해야 해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녹차나 허브차로 수분을 섭취하시면 항염증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매일 녹차 한 잔 마시기, 다음 주에는 견과류 간식 추가하기, 그 다음 주에는 생선 요리 늘리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염증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하시면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서 소개해드린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만성 염증을 줄이는 18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녹차, 토마토, 닭고기, 사과, 견과류, 파인애플, 귤, 연어, 마늘, 올리브오일, 버섯류, 베리류, 포도, 콩류, 발효식품, 호박, 비트, 케일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음식들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라는 점이에요.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요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음식들을 드시다 보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소개해드린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녹차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고 모레는 저녁에 연어 요리를 해 보시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식단 변화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요.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는 재미도 느끼시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성 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올바른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드시는 것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염증 없는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요.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적합한 식품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식단 계획이나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의 지도 하에 식습관을 조절하셔야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